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 정리를 하다 보니 안 쓰는 물건이 쌓여 있고, 이제 그만 팔아야겠다 싶어 중고 앱에 올린 적. 처음엔 홀가분했죠. 공간도 넓어지고, 돈도 생기고,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일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팔고 나서 며칠 뒤, 갑자기 거래가 틀어지고,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싸늘해졌다는 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운이 도는 느낌이 안 난다는 분들,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물건에도 깃들고 물건을 내보낼 때 복도 함께 나간다. 그건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기운은 형태를 통해 흐르고 감정이 스며든 물건은 하나의 기운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성으로 아끼던 물건, 좋은 기억이 담긴 물건, 수고와 노력이 깃든 물건을 팔아버리는 순간 그 물건 안에 있던 당신의 복의 흔적이 함께 흩어집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50대 여성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동안 애지중지하던 가방을 팔고 나서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몸이 무겁고 이유 없는 허전함이 느껴졌어요. 그분이 팔았던 가방은 첫 월급으로 샀던 행운의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 자부심, 성취의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결국 그 가방을 내보내며 본인도 모르게 복의 파동을 함께 내보낸 셈입니다. 물건은 단순한 소유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시간, 마음, 감정이 녹아든 기운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무엇을 팔았는가 보다 그 물건에 어떤 기운이 깃들어 있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팔면 복이 함께 나가는 물건, 그 이유와 풍수적 원리, 이미 팔았다면 복을 되돌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보낸 그 물건이 혹시 당신의 행운줄을 함께 끊어버린 건 아닐까요? 시작하기 전에 복채를 대신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이 깃든 물건. 풍수에서는 물건은 형태가 아니라 감정의 그릇이라고 봅니다. 즉,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했던 물건에는 그 시절의 감정, 기억, 기운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 때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나의 시간과 복의 조각을 함께 내보내는 셈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아끼며 썼던 시계, 첫 월급으로 산 가방, 기쁜 날 함께했던 악기,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한 반지, 이런 물건에는 단순한 추억 이상의 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가장 빛나던 순간의 기운이에요. 풍수에서는 이런 물건을 복기가 응집된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물건은 당신이 잘 되던 시절의 파동을 그대로 머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을 아무 의식 없이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복기의 흐름이 끊어지고 그 물건이 머금고 있던 밝은 에너지가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고 나서 갑자기 일이 꼬이고 이유 없이 허전함이나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감정의 복이 빠져나간다고 표현합니다. 감정이 담긴 물건은 마음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내보내면 스스로의 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특히 오랜 시간 몸 가까이 두고 썼던 물건일수록 그 기운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죠. 정으로 산 물건은 함부로 팔지 말라. 그 정이 너의 복줄이다. 물건을 버릴 때는 괜찮지만 팔아서 누군가에게 넘긴다는 건 기운의 이양을 의미합니다. 즉, 당신의 좋은 기운이 새 주인에게 옮겨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물건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풍수의 지혜는 균형이고 만약 그 물건을 꼭 정리해야 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그 물건을 손에 쥐고 그동안 나의 복과 기쁨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 복은 나에게 남기고 너는 편히 떠나도 좋습니다.
이 한마디를 꼭 전해보세요. 그리고 짧게라도 향을 피우거나 햇빛에 잠시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물건의 기운을 정리하고 복이 흩어지지 않게 잠시 정화의 고리를 만들어주는 행동이에요. 이 간단한 의식 하나로도 당신의 복은 물건과 함께 떠나지 않습니다. 복은 정성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노력의 결실이 담긴 물건. 풍수에서는 사람이 오랜 시간 공들여 얻은 물건을 결실의 그릇이라 부릅니다. 그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 땀, 정성이 녹아든 노력의 에너지, 결정체죠. 한마디로 말해 그 물건에는 당신이 쏟은 행동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으로 월급을 모아 산 노트북, 밤새 공부하며 함께했던 책상, 열심히 일에 마련한 첫 차, 혹은 사업 초기에 사용하던 장비 같은 것들. 그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이 삶을 일구며 만들어 낸 에너지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물건을 돈으로 바꾸는 순간 그 안에 응축되어 있던 노력의 기운이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 현상을 공력의 유출이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당신의 의지와 땀방울이 깃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거래의 대상으로 바꾸면 그 물건이 품고 있던 성취의 파동이 끊어지고 행동은, 즉, 다시 도전하고 성취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작업 도구를 팔고 나서 이상하게 일의 흐름이 끊기고 의욕이 떨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잘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기운의 축적이 한순간에 방출된 결과라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그렇다고 모든 오래된 물건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감사의 정리에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을 꼭 내보내야 한다면 단순히 판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짧은 의식을 해보세요. 그 물건을 두 손으로 쥐고 이 물건은 내 노력의 결실이자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당신이 머금은 나의 수고와 성취의 기운은 이곳에 남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인에게는 새로운 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기운의 끈을 정리하고 복을 끊기지 않게 하는 풍수의 의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물건은 떠나도 그 물건 안에 담긴 노력의 기운은 내 삶 속에 남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물건을 팔고 나면 반드시 그 자리나 공간을 정화해 주세요. 향을 피우거나 소금을 조금 뿌려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기운이 빈자리가 되면 새로운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풍수는 항상 빈자리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복은 가득 찬 곳이 아니라 비워진 곳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물건을 팔 때 돈을 얻는 게 아니라 복의 흐름을 지키는 겁니다. 돈은 잠시 머물지만 복은 평생의 기운이 되니까요. 세 번째, 몸에 닿던 물건. 풍수에서 사람의 몸은 하나의 기운의 통로, 즉 움직이는 풍수 공간이라고 봅니다. 몸은 늘 에너지를 주고받고 그 에너지가 닿은 곳엔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은 단순한 냄새나 사용감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생기, 즉 살아있는 에너지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닿은 물건은 몸의 일부다. 옷, 침구, 베개, 시계, 안경, 액세서리 이런 물건들은 모두 당신의 기운이 가장 깊게 스며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매일 입고, 기대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에요. 이런 물건을 팔거나 남에게 넘기는 순간 그 물건에 남아있던 당신의 생기 흐름이 끊어지고 그 자리를 비운 자리에 허기운, 즉 빈 기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피로감, 무기력, 허전함의 정체예요. 풍수적으로 보면 몸에 닿던 물건은 기운의 매개체이자 기운의 보호막입니다. 그걸 내보내면 내 몸을 감싸던 방패가 사라지는 셈이죠. 특히 이런 물건은 절대 중고로 팔지 말아야 합니다. 속옷이나 잠옷,
침대 커버와 베개, 모자나 수건, 오래 착용한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혼선 문제입니다. 한 예로 풍수에서는 타인의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그 사람의 감정 파동이 따라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게 불안, 분노, 슬픔의 기운이었다면 그 물건을 지닌 사람도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기운으로 살던 시절, 늘 몸에 지니던 물건을 팔면 그 밝은 에너지가 함께 빠져나갑니다. 즉, 복의 보호막이 얇아지는 순간이에요. 풍수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이 지닌 기운이 물건을 타고 나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팔았다면 몸의 기운을 회복하는 정화 의식을 해야 합니다. 첫째, 소금물 정화. 미지근한 물에 굵은 소금을 한 줌 풀고 그 물에 손과 발을 담그세요. 몸 밖으로 빠져나간 기운을 되돌리고 탁기를 씻어내는 풍수적 방법입니다. 둘째, 향으로 몸의 기운 채우기. 백단향이나 팔각향처럼 따뜻한 향을 피우고 심호흡을 하며 내 기운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속으로 3번 읊으세요.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기운의 복귀를 선언하는 풍수의식이에요. 셋째, 햇빛과 바람 정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얼굴에 비추세요. 햇빛은 양기를 불러들이고 그 빛을 받은 몸은 새로운 생기를 되찾습니다. 몸에 닿던 물건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걸 내보내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허기가 밀려옵니다. 복은 무게가 아니라 기운의 균형이에요. 몸에 깃든 복을 잃지 않으려면 몸의 흔적이 깊이 배어있는 물건만큼은 절대 함부로 거래하지 마세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나의 생기, 나의 보호막입니다. 네 번째, 가족의 기운이 담긴 물건. 풍수에서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가족의 기운이 머무는 생명체이고 그 안의 물건들은 그 생명체의 기억과 감정을 품은 세포들입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사용한 물건에는 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가문의 복이 깃듭니다. 그건 단순히 추억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파동이 쌓인 복의 매개체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던 식탁, 결혼할 때 장만한 가전제품, 아이의 성장과 함께했던 장난감,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 그리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물건들. 이런 물건을 중고로 내보내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가족의 공동기운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팔고 난 뒤 이유 없이 가족 간의 대화가 줄고 집안의 온기가 식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건 단순한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복줄이 한순간 끊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혈맥이 흐트러진다고 표현합니다. 즉, 가족의 정과 기운이 이어져야 할매기 물건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매우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조상의 물건, 가족의 상징물이 가진 기운은 집안의 중심축, 즉 복이 머무는 뿌리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물건들을 낡았다, 필요 없다는 이유로 쉽게 내보냅니다. 결혼 반지, 가족이 함께 쓴 식탁이나 의자까지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죠. 그 순간 그 물건에 깃든 따뜻한 에너지가 함께 떠나고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풍수적으로는 가족의 기운이 담긴 물건을 팔면 가문의 복기가 새어나갑니다. 특히 그 물건이 가족이 함께 웃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복의 유출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그런 물건을 팔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복의 흐름을 되돌리려면 감사의 고별의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족 모두가 함께 그 물건의 사진을 한번 바라보고 그 앞에서 짧게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가족의 복과 행복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기운은 이 집에 남고 새로운 주인에게는 새로운 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복의 고리를 완전히 끊지 않고 새로운 주인에게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넘겨주는 풍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물건이 있던 자리에 작은 초나 향을 피워주세요. 그 불빛이 남은 가족의 복주를 다시 이어주는 기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이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기운은 단절을 싫어한다. 결국 복을 지키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무언가를 내보내야 할 땐 감사로 보내는 것. 그 마음이 복의 끈을 이어주고 가문의 운줄이 다시 흐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팔면 안 되는 중고 물건, 그 물건은 당신의 복을 함께 팔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억이 깃든 물건은 감정의 복을 함께 내보내고, 두 번째, 노력의 결실이 담긴 물건은 행동의 기운이 흩어지며, 세 번째, 몸에 닿던 물건은 생기의 흐름이 끊어지고, 네 번째, 가족의 기운이 담긴 물건은 가문의 복줄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을 단순히 물체라고 생각하지만 풍수에서 물건은 기운의 기억, 복의 그릇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 그때의 감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복의 흐름이 함께 머무르죠. 물건을 팔 때 그냥 이제 필요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내보내면 그 물건이 품고 있던 좋은 기운도 함께 떠나갑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면 그 복은 머물러 새로운 형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물건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당신의 운과 복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풍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대운을 끌어당기는 풍수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행운과 번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을 부르는 공간이었습니다.